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기업 실적 보고서 등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0.02%, 0.05% 조정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8% 오름세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2,600선 가까이 오름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신저가를 기록한 뒤 장중 급반등하면서 한때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0.93% 상승하면서 745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 특별 법안 마련에 잠정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보조금 지원을 명시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반도체 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집권 플랜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병욱 총괄 부본부장은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법적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의 조승현입니다. 상승장이지만 네 종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요. 오늘 바이킹스탁에서는 시원한 상승률 보여주는 특급 매매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간밤 미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2,6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관망 심리가 우세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내일장에서 시원한 상승률 내주실 오늘은 박지훈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이킹스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은 박지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비가 그치니까 이제 점점 더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저 오늘 패딩 입고 왔잖아요. 그쵸, 패딩 입고 오셨다고. 네. 하지만 이렇게 날씨는 차가워졌는데 전문가님 종목은 여전히 후끈후끈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바이킹스탁을 책임지고 있는 박지훈 전문가입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이런 바이킹 공략주들 크게 또 상승을 해주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아닌 개별 이슈와 개별 테마들의 좀 더 혼조장스러운 이런 장에 여와 같은 매매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개별 이슈에서도 가장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정확하게 또 짚어드렸는데요. STX 그린로지스라든지 아니면 전쟁 대비해서 우리가 중동 관련된 이슈들 살펴보았던 점. 그다음 이렇게 혼조스러운 장에서 어떤 테마들 위주로 강세가 도는지 이런 테마의 순환매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시황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오늘도 바이킹스탁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높은 승률 보여주시는 박지훈 전문가님이신데요. 장중에도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방송 공략주 현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전문가님처럼 방송 공략주들도 기세가 무서운데요. 샤페로는 무려 99%, 이제 100%에 육박하고 또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명문제약과
기업과 스페코도 일주일 만에 20%까지 불기둥 힘차게 쏘아 올렸는데 맞습니다. 방송 공략주들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진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요즘 대계좌는 좀 따뜻하다 이런 손난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 종목들이었죠. 자,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 강합니다. 블루엠텍, 샤페론 등등 FDA의 승인에 관련된 제약바이오의 릴레이와 그다음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 목표가 수정드리면서 최대한 끝까지 챙길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챙겨보자. 목표가 수정해드렸고요. 뭐 펜트론이라든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 양자암호, 그다음 뭐 트럼프 대선 관련해서 이 SR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 관련된 트럼프 수혜주, 재건주로 지난주 장에서 우리가 SR스틸텍 방송에서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공략도 설명해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재건주의 움직임의 흐름에 따라서 건설주들도 바닥에서 상승하는 흐름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특수건설, 우원개발, 동화지질 등 이렇게 철도 지하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건설주들이 바닥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이 종목들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해보면서 오늘 어떤 종목 있을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 강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후발주로 살펴봤던 종목들이었고 스페코도 제가 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추 관련해서도 이런 건설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시멘트 관련주들로 또 테마가 엮이게 되면서 다양한 재료들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건설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 스페코라는 종목도 지금은 방산 전쟁 관련된 테마에서 급등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 열려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 종목씩 살펴보자면 블루엠텍 우리가 정말 첫 상승에도 우리가 공략을 했었고 두 번째 상승, 세 번째 상승에서도 계속 공략을 하면서 여러 번 수익을 낸 종목이죠. 자, 8월 28일 방송 이후에 59.8%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후까지 또 고점을 상승해줄지 우리가 충분히 상승 지금 위고비 품절 대란 영향으로 이런저런 여론들이 또 형성이 되면서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엠텍 오늘의 고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 샤페론입니다. 이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전에는 또 이런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진단키트 또 훈풍이 불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또 샤페론이 엮이게 되면서 다양한 재료로 상승을 한다. 자, 우리가 상승을 했어도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평균적으로 움직이던 가격대까지 제가 짚어드렸었죠. 자, 5,9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거의 100%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리뷰에서도 73.7% 상승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5,150원대 다시 한번 대응해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그 목표가 돌파해주고 5,900원대까지 또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펜트론입니다. 이 펜트론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또 반등하는 구간 나오고 시원하게 상승을 해주었죠. 9월 말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후로 61%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구간 8,790원부터는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예상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전에 상승을 주도했었던 가격권의 현재 자리에 종가가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펜트론 현재 자리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랩지노믹스 우리가 이 종목은 정말 2번, 3번, 4번이고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이 랩지노믹스의 경우에도 지난주 방송에서 자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을 경험했었던 상승을 경험했었던 구간의 가격을 똑같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3,900원, 4,300원 목표까지 짚어드렸습니다. 3,955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1차 목표가 다시 한번 돌파해줬죠. 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목표가를 수정해드리기 때문에 제 방송 또 유익 있게 보신 분들은 이런 목표가의 수익 챙겨보실 수가 있으셨을 거고 21.2%
12%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우리넷, 양자암호 우리가 끝까지 더 봐야 된다 설명해 드렸고 KCS라든지 아니면 뭐 엑스게이트 이러한 관련주들도 후발주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넷 또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으로 저희 지지난주 바이킹 종목으로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입니다. 17.6% 상승을 해주었고 자, 아직까지 엑스게이트라든지 KCS라든지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는 만큼 우리넷도 다시 한번 이 8,900원의 고점 도전해줄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더 놀라운 거 3차 목표가를 제가 8,900원까지 잡아드렸단 말이죠. 자, 이 종목은 너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3차까지 제가 세분화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정확하게 8,900원까지 고점 딱 도달해주면서 17.6% 분할로 수익을 또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SI 스틸텍 우리가 재건 관련주, 트럼프 수혜주, 지금 트럼프가 다시 한번 뭐 지금 선점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죠. 자, 10월 16일 지난주 방송 이후에 32.2% 상승을 해주었고 바이킹 공략 종목답게 시원하게 바로 다음 날부터 큰 상승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6,000원대 위로까지 보자. 이전에 부메랑 기법에도 포착이 되는 가격대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5,700원 돌파해주고 32.2%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다음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료랑 호재 체크해보면서 자꾸 이렇게 바닥에서 이전에 지지하던 가격대에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이전에 움직였던 가격대까지 도달해줄 것이다. 이전에 고점을 대응해보자. 2,500원, 2,700원 잡아드렸고요. 정확하게 2,700원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24.5% 상승 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스페코 우리가 방산 관련주도 있지만 시추 관련주랑도 엮이고 시멘트 관련주, 건설 관련주 정말 다양한 재료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페코라는 종목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방산 테마가 굉장히 또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양하게 또 체크해봐야 될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스페코 저희 정말 전략 잘 세웠고요. 자, 지난주 방송 이후에 22.9%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 이외의 종목으로도 파이버 프로라든지 아니면 퍼스텍이라는 종목들 제가 또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장에서 아주 강세 흐름 보여주었죠. 5,500원대까지 도달을 했고 2차 목표가 5,200원까지 잡아드린 종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5,500원 위로 6,000원대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기술. 자, 제가 우리기술,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좀 필수로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종목인데요. 이 우리기술도 상당히 많이 공략을 해서 우리가 또 상승을 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2,500원, 2,700원 짚어드렸고요. 정확하게 고점 2,575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자, 11.4% 바로 다음날 상승 흐름 체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에 지금 현재 자리에 종가가 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기술 끝난 걸까요? 아니죠. 우리기술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2,500원, 2,700원 다시 한번 대응해볼 수 있는 시세 나와줄 것이니까요. 원전 관련주들 꼭 더 지속적으로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다음 풍원정밀, 우리가 원전 관련주로 또 풍원정밀도 함께 보았었던 종목이죠. 자, 12,500원, 13,5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12,500원에 살짝 못 닿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상승을 예고했었던 그 자리,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공략했던 자리 그대로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9.9% 상승했어도 다시 한번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대응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STX 그린로지스, 우리가 항상 시황을 제가 말씀드릴 때 상승을 하기에 굉장히 찝찝한 부분들이 중동 전쟁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 이슈들이 항상 내재가 되어 있고 시장이 반등을 쉽게 못하는 이유들, 지금 아직 전염병 테마가 돌고 있다.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 찝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특히나 우리가 해칭하는 종목으로 계좌에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확한 공략 가격 말씀드렸고요. 자, 10월 16일 방송에서 그 이후에 10.6% 상승하게 되면서 아주 동일한 자리에서 똑같이 상승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12,200원대, 우리가 12,700원대까지, 15,0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혼조장에서도 높은 상승률 내주시는 박지훈 전문가님이신데요. 장중에도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시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코스피가 2600선 정말 턱깨까지 정말 추격을 했는데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 물량을 쏟아져 내면서 코스피도 2600선을 좀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코스닥에서는 또 제약바이오 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시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항상 이 시속 게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둔 반도체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그다음 자동차가 반등을 시도하려는 흐름을 또 보여주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 뭐 실적이 좀 더 좋게 나올 것 같다, 라든지 뭐 현대차, GM 발표가 그래도 긍정적이게 좀 나와주었죠. 그런 이유로 이런 자동차 업종, 2차 전지, 반도체들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점 체크를 해두시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최근까지 방산 테마라든지 제약바이오 테마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수급이 시장에 지속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돈이 많게 되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좋아 보이는 건 다 담을 수 있지만 시장 유동성이 현재는 부족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보다는 매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오히려 더 계속해서 빠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시장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 이것 팔아서 저거 사고 저거 팔아서 또 요거 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산과 제약 강세를 보였던 테마들이 오늘은 좀 내려앉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 보여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뭐 해리스 테마, 그다음 뭐 테슬라의 영향으로 또 상승을 해준 모습이었고, 이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반도체 2차 전지가 상승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즉 변곡점에 놓여 있다. 우리가 항상 계속 애매한 위치에서 드디어 갈 거니 했지만 기대치에 못 미쳤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테마가 안 갔을 때 다른 테마가 어떤 테마가 갈 것인지를 미리 우리가 좀 공략을 해둘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포장마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심심할 때 오늘 되는 일 없다라고 할 때 어디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마다 찾게 되는 종목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한두 달 전에는 그런 종목들이 K 딱지가 붙은 뭐 K 코리아 뷰티 이러한 뷰티 화장품 종목들이었고, 현재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방산, 그다음 뭐 전쟁 테마가 될 수가 있겠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은 하락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갑자기 전쟁, 방산, 그다음 뭐 제약바이오 테마들이 움직인다면 반도체 2차 종목들이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좌를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이러한 인버스 같은 종목들, 인버스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따로 구분해서 담아두시면 계좌에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떤 이슈가 또 있었냐면은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를 뭐 확정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 이슈인 언론 플레이가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 아직까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의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 체크를 해두시고, 또 오늘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앵커님, 혹시 그 로제 아파트 노래 들어보셨어요? 첫날 바로 들어봤죠. 사실 오늘 출근길에도 들었는데 전문가님도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중독성이 맞아. 있어가지고 한 번만 들어도 바로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맴도는데 이거 정말 다른 데에 집중할 수가 없을 만큼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재료로 인해서 지금 엔터주들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 모비데이즈라는 종목도 있었고, YG 엔터라는 종목도 있었고, 이러한 로제 아파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바닥에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엔터주들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뭐 SAMG 엔터라든지 이런 후발주들의 상승하는 흐름 이어받아서 바톤 터치 받아서 어떤 후발주들이 움직일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 그다음 대선 이슈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전국 지표 조사 결과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말들도 많지만 조사 결과에서는 지금 해리스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또
반론적인 입장들이 나오게 되면서 해리스 쪽으로 다시 한번 집중이 되려나라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은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트럼프의 승리의 확신 쪽으로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선 트레이드가 아직 2주 정도 남은 만큼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연준에서는 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이 쉽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금 장애물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다양한 테마들 가운데에 지수 변곡점이 놓인 상황인 만큼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된다? 반도체랑 2차 전지를 볼 게 아니라 개별 이슈들과 어떤 다양한 테마들이 조금 더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지 이런 혼조장 속의 여우 같은 매매는 지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 보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니까 채널은 꼭 고정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글로벌적인 시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시황은 항상 다 비슷합니다. 항상 혼조스럽고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좋지 않은 장이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세뇌를 하고 이 장 중에서도 이 어려운 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보면 효율적으로 좀 더 수익을 줄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오히려 맨날 장이 안 좋네 오늘도 장이 이렇네 라기보다는 이런 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움직이네 라게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황부터 금투세, 엔터테인먼트 주가 상승, 미대선, 미국 금리 인하 이슈 짚어주셨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는 혼자서 시황을 분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매일 장중에도 이런 이슈와 시황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오늘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입니다. 서울시의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으로 철도 업종 올라왔고요. 3분기 넷플릭스 가입자 507만 명 증가로 OTT 업종 주목받았습니다. 당정의 반도체 특별법 잠정 협의로 반도체 장비 업종 올라왔네요. 다음으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 소식에 샤페론 올라왔고요. CXL 생태계 확장 여부에 네오셈 주목받았습니다. 엔비디아 커넥트 멤버 선정으로 라온피플 올라왔네요. 오늘도 알찬 6가지 종목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6가지 다 들어보고 싶은데 3개만 방송에서는 꼽아주시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뭐 샤페론이라든지 네오셈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다 저희가 이미 바이킹 그쵸. 스탁에서 공부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미 또 상승을 또 많이 보았고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3종목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수건설, 그다음 삼화네트웍스, 그다음 라온피플 이렇게 3종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수건설 꼽아주셨는데 서울시가 이제 지상철도 전 구간을 이제 지하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지상을 개발해서 도심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인데 수혜주로 특수건설 주목해봐도 될까요? 네, 사실 이 특수건설이 움직이는 데는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SY스틸텍이라든지 이런 재건주들이 갑자기 트럼프 수혜로 묶이면서 올라오게 되면서 이 특수건설이라든지 다른 건설주들도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오는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점을 미리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 정말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서울경제 바이킹스탁에 나온 거 딱 알고 이 특수건설과 우원개발 이런 종목들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주더라고요. 자, 지난번에 한 2달 전에 큰 상승을 또 보여준 적이 있던 종목인데요. 그때도 우리가 똑같은 재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지하화 추진을 하겠다, 그다음 뭐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이러한 이슈들로 해서 건설주들이 또 크게 움직였던 사이클이 있었지만 2차 파동까지는 이어가지 못하고 그 이후로 지수가 밀리면서 이런 종목들도 함께 내려온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갖가지 이슈들과 함께 올라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전에 이미 봤던 재료들이고 다시 한번 본다면 뭐 지상철도 전 구간을 뭐 지하화를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
이전에도 나왔었던 그린벨트 재료도 붙고 그다음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우리나라 기업들 총 출동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슈가 새롭게 붙을 수도 있겠죠. 자, 상승하는 시점에 따라서 재료는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업종들이 지금 움직이는지만 미리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건설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우리가 공부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뭐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뭐 지하화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재료가 동일하게 나왔던 구간이 8,000원의 종가를 만든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 구간을 지지해주는 구간이 6,400원의 구간이었고요. 오늘의 고점 7,000원에 만들어졌어요. 이 7,000원은 이전에도 지지를 했고 이 박스권을 만드는 와중에 7,000원을 벗어나려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던 명확한 특수건설의 지지를 받는 구간이 바로 7,000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이전의 상승과는 다르게 더 큰 거래량이 실려주며 꼬리가 이 고점이 이전에 중요했던 구간들을 다 지금 터치를 해주고 있죠. 자,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오고 똑같은 재료가 노출이 된 만큼 자, 현재 구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목표했던 가격대를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7,000원과 7,500원을 대응을 해볼 건데 이 특수건설의 경우에는 7,500원을 돌파해주게 되면 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두시고 이제부터 건설주 좀 가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될 만큼 바닥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7,000원과 7,5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목표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으로 특수건설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타킹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스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즐겨보는 예능이나 드라마 있으세요? 아, 요즘 흑백요리 잘 빠졌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정말요? 저도 요리랑 먹는 걸 좋아해서 즐겨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좀 감소 추세였던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3분기에 무려 507만 명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좀 실적 관련주로 사마 네트워크스 지켜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해외 증시에서도 넷플릭스가 굉장히 큰 구간을 큰 폭으로 급등을 했던 지난주였죠. 자, 그 음풍에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은 자꾸 미국장이 좋다라고 해도 그 수혜는 받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한 발 늦게 이렇게 소형주들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두시고 자, 넷플릭스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3분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출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신규 가입자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흑백 요리사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주식 요리사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양한 OTT 지금 업종들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미디어 관련주들 그다음 엔터 관련주들 함께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만큼 사마 네트워크스가 우리가 또 좋은 구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730원. 자, 이제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가격대가 중요한지는 단번에 아실 겁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런 심리가 담긴 거래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한 4배는 더 이상 많이 터져준 것 같아요. 그렇죠? 재료는 이미 노출이 됐고요. 1,700원대는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주가가 1,700원 선에서는 관리가 되었다. 이 1,700원 밑으로는 빼지 않으려고 했고 1,700원은 계속 죽어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주가 관리가 된 가격이 1,700원대다.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 이평선 볼까요? 하락하는 흐름을 이전부터 멈추고 이 가격부터는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이제는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수렴의 구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모여있는 구간을 수렴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들의 이격도, 즉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매수를 자제해야 되는 구간인 거고 이런 이평선들의 간격이 좁아져 있는데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줄 경우 이거는 상승의 신호 또는 하락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조 지표를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지만 볼린저 밴드로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요건에 사마 네트워크스가 지금 딱 들어와 주었고 현재 이슈로는 지금 OTT 관련해서 지금 좋은 호재가 있다. 지금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가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주도해줄지 이런 재료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2,000원, 2,200원대 보면서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 놓았던 저항을 만들어 놓았던 구간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 훈풍으로 사마 네트워크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타킹 종목은 라온피플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라온피플이 엔비디아 커넥트 멤버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오늘 무려 상한가 터치했는데 앞으로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또 시총일이 다시 한번 등극했다. 이러한 이슈들로 우리가 엔비디아 계속 지켜봐야 된다. 뭐 블랙웰 벌써부터 수요가 있기 전부터 완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는 꾸준히 우리가 또 봐야겠죠. 하반기에도. 자, 지금 그 훈풍 이어받아서 관련주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또한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위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래에서부터 강하게 올라올 종목을 많이 공략을 하는 편인데요. 이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엔비디아 AI 관련된 이슈와 엮이면서 추가적인 재료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재부터 어떤 가격이 중요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 이 5,200원은 이제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거래량부터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1번, 거래량을 체크한다. 2번, 어떤 가격이 중요한지를 체크를 한다. 3번, 이평선의 이격도와 정배열인지를 체크를 한다. 4번,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우리가 고른다. 그러니까 꼭 다들 이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도 가격부터 잡고 이 가격까지 상승할 것이다를 미리 전제하에 두고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메리트가 있는지들을 찾아본다면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오히려 찾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자, 이 라온피플의 경우에도 5,200원대는 이 5,200원대 가격에서 굉장히 주가가 잘 관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5,200원대를 기준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수가 빠지면서 눌린 상태에서도 갑작스럽게 들어 올리면서 또 자리를 만들어준 구간이 5,200원대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속해서 봐야 되는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인 만큼 현재 자리부터 상승을 한다면 6,000원, 그다음 6,700원 이렇게 움직였던 구간들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결론적으로 6,700원의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 더 큰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목표 구간을 좀 더 높여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은 6,700원대까지 체크해보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특수건설, 사마네트워크스, 라온피플 꼽아주셨는데요. 장중에도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똑똑한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셀킹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전문가님 가을 타시나요? 가을을 탄다기보다는 네. 겨울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약간 추위를 많이 탄다. 네. 저는 조금 이제 가을을 타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을 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제 가을 타지 말고 첫사랑 기법에 있는 차트를 타서 좀 상승률을 낚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사랑 네. 기법 소개 부탁드릴게요. 첫사랑 기법 대신에 손난로 기법으로 갈까요? 좋은데요? 이름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사랑 기법 이제 좀 딱 봐도 되게 좀 빨강빨강하고 좀 따뜻해지는 느낌 받으시나요, 여러분들? 이 첫사랑 기법은 사실 기법이 아니라 정말 원칙이자 패턴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첫사랑 기법을 모두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봤는데 요즘에 그 셰프님들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지선 셰프님이 이 딤섬에 대한 노하우들을 방송에서 자꾸 알려주니까 이 라디오스타에서 왜 이 딤섬에 대한 레시피를 공개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너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더 잘 수익이 날 수 있는 레시피라든지 더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내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 첫사랑 기법이 저는 바로 떠올랐는데요. 이 첫사랑 기법은 본인만 할 수 있는 그런 특정 영역의 기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주식을 아무리 모르시더라도 이런 패턴들만 정확하게 아신다면 정확한 자리에서 더 안전하지 않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를 멈추실 수가 있고 추가적인 손실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서는 물려도 반드시 이 자리 위로는 수익이 나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항상 이거를 말씀드릴 때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다양한 주식을 잘 하시는 고수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에 매매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할 때 누가 좋다. 아, 이 기법을 쓰면은 너무 잘 되더라.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매매 노하우를 듣고 나에 대한 기준 없이 이러한 정보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매매의 정체성이 잡히지 않은 채 우리가 계속 무의식적으로만 잘못된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서 우리가 딱 봐야 될 것만 보자. 즉, 자동차를 샀는데 튜닝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붙여봤는데 결국에는 제일 아무것도 안 한 깨끗한 튜닝을 안 한 순정이 좋더라라는 내용을 제가 빗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첫사랑 기법에 필요한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일 순환매가 됐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이 순환매는 오늘의 시장처럼 2차 전지, 반도체 아니면 전쟁, 방산 이러한 테마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이러한 테마들이 번갈아 가면서 강세를 보이는 순환매의 테마인 건지 확인을 합니다. 즉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신상인지 이것들을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 뭐 단기 이평선 10선, 20선, 40선 수렴이 되었는지 볼린저 밴드가 지금 상한선에 안착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건데요. 제가 아까 수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구간, 즉 에너지를 응축시켜 놓은 구간인데요. 자, 발산이란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겠죠. 자, 이러한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 볼린저 밴드는 우리가 단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보조 지표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 이 설정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의미 있는 자리, 현재 자리의 가격 맞춤. 자, 누구나 인생의 레전드 시기가 있잖아요. 주식에도 그 레전드 가격대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갔었을 때, 내가 제일 예뻤을 때, 아니면 내가 제일 인기가 많았을 때 이렇게 기억이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식도 우리가 다양하게 알고 있는 대형주들보다 특히 시가총액이 조금 적은 이런 수형 소형주들, 그다음 재료로서 움직이는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부터 강하게 상승을 했거나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거나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있고, 네 번째,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충분하게 터졌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다음 가까운 저항 가격부터 상승 실현 후에 재진입, 이거는 매도 시점인데요. 우리가 항상 심리적인 구간에 흔들리다 보니까 매도를 정확한 가격에 잘 못하고 우리가 조금 먹고 팔아버려서 그 종목이 날아가서 아, 이거 좀 더 가지고 있다 팔 걸, 또 가지고 있자니 또 물려버리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시죠. 자, 이 매도하는 가격은 이미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SG입니다. 뿅.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고 재건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후발주들로 건설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SG 같은 경우에는 당일 순환매에 들어오는 테마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3,135원은 이전에 고점을 세워놓은 구간을 지금 뚫으려고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저항 가격이 2,500원부터 상승을 했던 시점이고 2,500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 가격부터 우리가 지금 이전에 저항받던 가격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지금 많이 터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전에 세워놓은 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의지겠죠. 그래서 3,400원, 3,700원대까지 보시면서 전고점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3기 EV 뿅. 우리가 오늘 이 자동차 관련주들 굉장히 강했죠. 자, 이 종목은 특징이 있습니다. 2,000원으로부터 상한가를 갔었고 2,000원부터 상한가 갔다 왔었고 오늘도 2,000원부터 25% 이상 또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2,000원이 굉장히 중요했던 가격대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현재 자리 2,285원은 이전에도 이렇게 하락을 멈춘 가격대이기도 하고 오늘의 고점이 2,500원은 이전에 주가가 이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지지의 가격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부터 상승한다면 2,600원, 평균적으로 움직이던 2,900원대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단조 뼈, 여러분들 한일단조는 일봉으로 보면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주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트를 볼 때는요, 항상 우리가 바로 보이는 급등, 이렇게 이만큼 보이는 차트를 굉장히 좁게 볼 게 아니라 넓게 좁혀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패턴들이 어땠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현재 자리 한일단조는요, 3,400원대는 꽤나 한 2년 정도 동안 이 3,400원대 위로는 못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즉 2,000원부터 3,400원대까지 박스권을 그리면서 주가가 관리가 되던 종목이고 이 3,400원은 이 가격 이전에 고점을 뚫자마자 더 크게 상승을 한 적이 있는 메인의 상승 들어 올린 가격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가격부터 상승을 해준다면 현재 이거 어떤 이슈죠? 방산 이슈죠. 지금 방산 지금 뭐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도 나오면서 지금 방산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핫한데요. 그러면 단기 테마에 또 적합한 종목이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우리가 3,900원, 4,500원대까지 체크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스텍 뼈. 자, 이 종목도 저의 방송을 항상 꾸준히 보시는 분이라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 상대적으로 방산주들 중에 가장 덜 오른 종목이고 이 종목이 가장 또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까지 제가 짚어드린 종목입니다. 현재 자리 3,450원, 3,400원대는 이렇게 매집봉이 나와 있는 이전에 상승을 강하게 들어 올렸었던 메인의 가격이기도 하고 현재 자리에서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평선들 위로 이제는 캔들이 안착을 해주었고 다시 한번 내일 상승이 나온다면 이평선들이 모두 다 정배열로 상승을 전환해주는 변곡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고점들이 또 3,800원대 라인에 정확하게 달려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3,700원, 4,000원대까지 보시면서 그 윗구간 대응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오셈 뼈 너무 많이 공부했죠? 이 종목 정말 우리 앵커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수익 네오셈 이런 장난도 치면서 한 4번 정도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1,300원 상한가 종가 11,300원 위로 올라왔었고 11,300원 상한가 11,300원 상한가 시가 11,300원부터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주었던 구간이고 최근에도 11,300원에서 우리가 이전에 저항받던 구간까지 정확하게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똑같이 11,300원 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네오셈은 11,300원만 기억하면 되는 종목이라고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죠. 현재 자리 지금 이평선 역배열이나 지금 장기 평선은 위로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에 상승했던 자리 12,500원, 13,800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반등을 주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네오셈 체크를 해보시고 모비데이즈도 뿅 우리가 엔터 관련주 2,635원주 지금 아파트 하면서 지금 로제 아파트 인기죠. 자, 상한가 갔던 자리 시가, 상한가 갔던 자리 시가 상승을 들어 올렸던 자리에 드디어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져주면서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우리가 3,000원, 3,400원대까지 보면서 이전의 고점까지 다시 한번 대응해보도록 할게요. 3,300원을 넘어가면 4,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데이즈 추가적인 상승 체크를 해보시고 코콤 드론 관련주죠. 방산 보면은 드론도 봐야겠죠. 4,490원. 자, 이전에 중요했던 구간들 다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이 종목은 4,300원 밑으로는 빼지 않으려고 했고 지금은 많이 급등을 해주더라도 아래에서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코콤 지금 5,000원대에 지금 고점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부터 5,5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있을 수가 있으니까 드론 관련주들도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나노엔텍 뿅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진단 키트 관련주로도 불리고요. 자, 진단 키트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전염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을이고 그러다 보니까 폐렴 입원 환자 수가 증가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압병실, GH 신소재, 대한과학이라든지 백신 관련, 그다음 다시 한번 진단 키트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그다음 엠폭스 관련주들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관련 테마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그래서 나노엔텍까지 진단 키트
보고요. 추가적으로 5,200원, 5,700원대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독,뿅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지금 위고비 품절 대란인 만큼 우리가 더 뭐 물량 확보에 나선다, 뭐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제약회사들 이렇게 하면서 한독이 또 집중받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 열려 있습니다. 16,700원부터 18,000원대까지 상승하는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석유 뿅 정말 다양하게 보죠. 아직까지 전쟁이 지속이 그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석유 상한가 종가 거래량 터졌던 자리, 그다음 17,400원부터 우리는 항상 공략을 했었었죠. 자, 현재 구간도 지금 똑같은 공략 구간 주고 있기 때문에 19,300원, 21,3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파워텍, 원전 관련주들 봐야겠죠. 자, 이 종목도 우리가 요 가격으로부터 항상 봤던 종목입니다. 자, 중요한 가격대 지금 3,200원대에 동일하게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상승했던 고점까지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3,600원, 3,900원 체크를 해두시고요. 여기까지 첫사랑 기법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사랑 기법과 포착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장중에도 이슈가 녹아있는 첫사랑 종목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바이킹 시간이 이어집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죠. 내일장에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종목은 STX 그린 로지스입니다. 이란과 사우디가 홍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는 소식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일장 종목으로 STX 그린 로지스 꼽아주셨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란이 이제 사우디와 합동을 해서 홍해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홍해에서 훈련을 해서 홍해가 막히면 이제 우회해서 경로가 이탈이 되잖아요. 그럼 해상 운임비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 수혜주로 STX 그린 로지스 지켜봐도 될까요? 아, 이 종목은 제가 정말 몇 번이고 또 우리 바이킹 스탁에서 제가 또 많이 알려드렸던 종목이고 항상 이 STX 그린 로지스는 11,300원, 11,600원 이런 구간들 기억해둬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이 오늘 상승을 했어도 또 똑같은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가격, 11,300원의 가격마다 왜 자꾸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건지 저도 정말 신기한데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전쟁 이슈가 빠지지 사그러들지 않고 있고 우리가 반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깔끔해져야 우리 증시도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해칭주로 이런 전쟁 관련된 종목들은 한두 종목씩 꼭 목표가를 체크를 해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STX 그린 로지스, 자, 정확하게 지금 11,280원대, 아까 얼마 말씀드렸죠? 11,300원 말씀드렸죠? 자, 우리 처음 화면에서 STX 그린 로지스 수익률 리뷰했거든요. 자, 그 가격도 11,300원의 가격에서 오늘 또 어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부터 약 10% 정도 상승을 해준 구간이었는데요. 그 우리가 공략 가격도 11,300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뿅을 보면은 이 11,300원대 시간에 상한가 가면서 거래량이 터졌었고 이 11,300원대를 시점으로 갭이 뜨면서 상승을 했었고 하락을 하더라도 11,300원은 지지를 해주면서 또 한 번 상승을 해주었었고 하락을 하더라도 11,300원을 올라와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현재 시점에서 또 11,300원에서 똑같은 이슈로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지금 장기적인 이평선의 추세를 또 봐야겠죠. 자, 장기적으로도 이 종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닌 계속 점점 머리를 들고 단기 이평선 또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의 변동폭이 커도 사실상 이 가격 11,300원대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으려고 했고 이 11,300원대 가격 위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전쟁 이슈가 다시 한번 고조가 되고 있는 만큼 11,300원의 자리를 주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전쟁 뉴스가 나온다면 어떤 종목 봐야 된다? STX 그린 로지스라든지 아까 첫사랑 기법을
기법에 포착이 되었던 한국석유라든지 이러한 방산 관련주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해오던 12,400원대 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13,700원 보시고 그다음 뭐 손절가 잡으신다면 만원대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본다면 지금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렸냐면은 뭐 원전에 대한 이슈, 그다음 비만, 그다음 뭐 에너지, 방산, 그다음 전염병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별 테마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안정적인 구간을 주는 테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원전 관련된 종목들과 이렇게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했던 가격에서 매수가를 준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방산도 추가적으로 스펙코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들어온 종목들, 그다음에 이렇게 건설주들과 함께 또 엮이면서 시멘트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고 이 건설주들은 또 재건 관련주와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지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종목. 그다음 제가 좀 폐렴, 그다음 뭐 엠폭스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죠. 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싶을 때 갑자기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된다? 진단키트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그중에서도 휴마시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보셨던 나노엔텍도 진단키트 관련된 수혜주로 엮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우리가 대장주로서 공략을 해보시면 단기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쏠쏠한 재미를 줄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STX 그린로지스 꼽아주셨는데요. 이란이 사우디와 홍해에서 해상훈련을 한다는 소식에 해상 운임비 상승으로 함께 수혜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하시면 전문가님께 제2의 STX 그린로지스 같은 특급 종목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아찔해서 계속 생각나는 첫사랑 기법이 박지훈 전문가님의 특급 매매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는 특수건설, 사마네트웍스, 라온피플 세 가지 종목 꼽아주셨고요.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는 STX 그린로지스 짚어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님의 노하우는 계속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투자 사례들이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